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8일입니다. 이제 전기기능장 시험이 8월 24일부터 시험을 봐요. 8월 24일부터 시험을 봐서 뭐 지금 한 37일 남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날짜가 이게 정확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충 맞는 것 같으네요. 그죠? 예, 대충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잘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40일도 안 남아서 지금 37일 정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분발을 하셔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필답평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필답평이 이제 반이니까 50%니까 그 50점이 이거 대단히 커요. 원래 기능 시험은 이 작업형이 가장 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작업형 반, 필답형 반이니까 필답형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필답형이 합격을 좌우를 합니다. 그거 보셔야 돼. 그래서 작업형도 무조건 동작을 완료를 해야 되고 이제 미관도 좋아야 되고 제한 시간 내에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그렇겠지만 예, 필답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필답형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공사기사, 산업기사 쪽에 단답형하고 소수령을 좀 정리를 해서 쫙 올렸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 150문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객관식 사지선다형을 150문제 하는 거하고 이런 단답형이나 서술형을 갖다가 150문제 하는 것은 몇 배 차이가 나냐면 한 5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뭐 네다섯 배, 적게는 뭐 세 배에서 한 5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문제 양이 예를 들어서 뭐 사지선다형이라고 해봐야 그거는 몇 줄 안 들잖아요. 한 뭐 세네 줄밖에 안 들 텐데 이 소수령 같은 경우에는요, 뭐 거의 뭐 반 페이지 한 페이지가 돼버려. 어떤 거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뭐 객관식 그 사지선다형에 비해서 뭐 세 배, 적게는 세 배, 한 5배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150문제를 했다는 것은 객관식의 그 최대 이제 5배 그러면은 750문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기사, 산업기사 단답형하고 소수령 정리가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산업기사는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또 정리를 해서 이제 한 20일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LC하고 시퀀스 및 공사 작업 이것도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나가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면 계속 져가지고 연습시키고 있고 PLC 거의 매일 같이 이제 하고 있죠. 평일날만 합니다. 평일날만. 주말에는 시퀀스 및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한 30일 정도 남겨놓고는 뭐 정리가 어떻게 되가나 이렇게 좀 보고요. 자 오늘은 이 전기기능장의 흑역사 중에서 뭐 아직도 계속해서 그걸 뭐 과거서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부정이 관련된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 부정 중에서 가장 큰 부정이 뭐냐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정들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자격증을 그 고용노동부로부터 수탁받아가지고 검정하는 검정 단체입니다. 단체다 보니까 요거를 그 부정하는 것을 갖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응? 부정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이제 뭐 출제자나 검토자, 산업인력관리 직원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유출이 되고. 사전에 유출이 다 돼. 이제 말이야 뭐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 임박해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뭐 출제를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그게 문제가 유출이 되냐 그래도 다 유출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출제자를 이제 사전에 알아둬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한 보통 보면 출제자를 언제 정도 알아두냐면 한 45일 정도 50일 전에 50일 정도 남겨놓고 2달 정도 길게는 2달 정도 남겨놓고서요 출제자를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출제자를 막 알아온다고. 그러니까 대구 쪽이나 아니면 부산 쪽에 그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해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대구나 부산에서 나와 세상에. 그게 대구나 부산 쪽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게 돼. 희한해.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다가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자가 누구라는 걸 알아. 그럼 이름만 알아도 이름 이 사람이 뭐지? 그러면 이 사람 예전에 저기 뭐야 저 예전에 뭐 어디 뭐 교수였어. 뭐 어디 학교 선생님이었어. 그러다가 정년퇴임해서 나왔어. 누구요? 뭐 어디 그리고 무슨 어디 공단 뭐 공사에 뭐 거기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 알아내요. 알아내 학원들이 알아내서 그 출제자랑 접촉을 하는 거야. 기숙사도 마찬가지야. 기숙사도 옛날에 다 그랬고 다 그런 짓을 한다고.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 알아내는 걸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산업혁명 직원 통해서 알아내는 거지. 직원들이 이제 전화로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알아가지고 가서 이제 그 뭐야 출제자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막 뭐도 주고 뭐 술도 사주고 뭐도 하고 돈도 주고 해가지고 문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신신당부를 하지.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시험 한 30일 전이나 그때 좀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라고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이상하게 던져 나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도대체 이거는 이 정기기능장 시험을 문제로서는 이 올바른 시험이 아니야. 이게 봐서는 그 문제가 출제가 엉망이더라고. 야, 이런 게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지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 그게 나와버려. 얼토당토한 문제인데도 참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도 그게 나와버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출제자가 누구냐를 막 파악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예전에 학원 쪽에서 전기 학원들이 그래요. 지금도 뭐 이제 좀 있으면 그럴 겁니다. 이제 보면은 대구하고 부산 예전에는 초창기에 제가 이제 기능장 시험 봤을 때 14년 전에는 15년 그때 14년 전에는요. 광주 쪽에서 광주 순천 쪽에서 그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 시험장이 8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8군데만 딱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올 만한 데가 광주 순천이었어요. 광주가 왜 그러냐면 이제 학원들이 그 밀집해 있을 거예요. 인구도 100만도 안 되는 그런 그 광역시인데, 그런 그 조그마한 광역시에서 학원들이 열 몇 개가 있다니까. 그렇게 난립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기 기능장을 먼저 이게 손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이제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짓을 못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라도 쪽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경상도로 넘어갔지. 경상도. 물론 뭐 과거에 뭐 기사, 산업기사 뭐 서울 쪽에서 빼다가 뭐 감옥까지 간 사람도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기능장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자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빼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때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언제 시간 지나면 또 모르지 어디서 뺄지 모르지.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 62회 때라든가 뭐 62회 뭐 63회 뭐 62일에 60회 59회 이때는 어디서 주로 뺐냐면 저쪽 그 경상도 쪽에서 뺐어.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그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대구가 만약에 부산 거기서 주로 한다고 그러더구만. 부산에서 이제 끝나니까 대구로 이제 가더라니까. 그렇게 돼. 네. 기가 막히죠. 그 대구하고 부산에 누가 뺀다는 거 그거를 알고 있지. 그것도. 근데 아직도 그 뽀젓이 그렇게 장사를 하대. 참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빼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굉장히 수업을 잘하고 똑똑하고 또 뭐요 굉장히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데 있어. 학원이나 직업전문이랑 똑같죠? 예? 똑같은 애들. 원래 그 전국에 그 직업전문학교 하면 가장 많이 있고 또 좋은 데가 이제 시설 좋고 이제 큰 데가 규모가 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 쪽에 있었어요. 대구 쪽에.
대구, 부산 여기서 이제 아직도 그쪽하고 또 손이 뻗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직도 그 짓을 하는 것 할 수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할 수가 있다. 어? 한 2년도 안 돼가지고 한 1년만 지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수그러지면은 걔네들은 100% 빼옵니다. 빼다가 합니다. 그 시기가 시험 한 2달 전부터 서서히 발동을 해요. 그래서 40일, 45일 정도면은 그게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학원 쪽에서 이거 던져 주길래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도대체 이걸 낸다고 해서 했단 말이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어디서 그래서 나온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게 똑 나오더라고. 예? 그 시기가 만약에 지금 빼서 얘네들이 출제자가 돌린다 그러면 출제자 검토자 얘네들이 돌린다고 그러면은 벌써 이미 나와서 돌아다닐 겁니다. 지금쯤. 지금쯤 한 30일 전 뭐 요때쯤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모집을 해서 장사를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관리를 잘 하고 수험생들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격시켜서 합격률 뭐 60%뭐 70% 80%막 그렇게 하는겨.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전기능력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시기에 빼는 거고 그 이제 시험 문제 이제는 빼는 것은 이제 출제자나 이제 검토자 이런 그 산업의 직원 통해서 이제 직접 빼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장 큰 부정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부정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많은 부정이라고 하면은 이 감독관의 부정이지. 감독관들의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면은 뭐요 부정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정이라 그러면은 감독관들에 의한 부정이죠. 뭐 기능 시험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뭐 100%로 따지면은 부정 중에서 100%로 따지면은 감독관에 의한 부정이 뭐 거의 뭐 한 80%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하고 검토자가 이제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한 부정들은 뭐 한 5%? 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5%는 이제 수험생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부정, 많은 부정이라 하면은 이제 시험장 안에서 감독관들이 벌이는 부정이 뭐 거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당신이 이태민이라는 사람인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야. 아니 뭐 감독관들이 이 사람들도 뭐 공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른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기능사하고 기능장밖에 없잖아. 두 가지가 그래. 기능사하고. 기능사하고 기능장이 그렇지. 이 기능시험은요, 감독관들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요. 권한을 줘서 얘네들에 의해서 합격이 좌우가 돼. 수험생들의 실력에 의해서 합격이 좌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감독관들의 결정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되는 시험이 바로 기능시험입니다. 기능시험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 뛰어나도요, 아주 못된 놈, 아주 족같은 놈, 그러니까 감독관이 들어와가지고, 쟤 아주 떨어뜨리려면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합격을 내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거지라도 합격을 시킨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알려주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완성을 하면은 동작 테스트만 하잖아. 그 동작 통과했다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응? 그냥 동작 테스트 하는 척 하면서 그냥 뭐 맞다 하고서 오케이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감독관들. 그게 뭐예요?
자기 왜냐면 이 감독관 사람들이 학교나 학원 사람들이 학원하고 연관된 사람이 많아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폴텍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폴텍 같은 경우에는요. 폴텍에 보면은 뭐 내선공사 과정 해가지고 정부 국가 보조금 타먹는 과정을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기능장을 가르쳐요. 기능장을 하게 해버려요. 그렇죠? 기능장을 하게 해가지고 나 요번에 감독관으로 어디 뭐 저쪽 나는 이 대전에 있는 대전에 있는 폴대 있는 저 교수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런다면은 뭐 대전에 있는 뭐 폴대 교수라고 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멀리 저쪽 어디야 저쪽 춘천 같은데 아니면 멀리 어디야 대전이 가기가 좋은 데가 또 어디야 저 멀리 전라도는 좀 가지 않았나 하여튼 그래서 먼데 원정 출장을 가서 원정 감독을 합니다. 원정 감독을 하면서 나 거기로 감독관 갈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폴텍 교수가 어디 폴텍 교수가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감독관에 들어가서 막 자기 학생들 합격시키고 그런다는데 아니 이거 봐도 이거 내가 봐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다고 그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업인력가공단은요. 그럴 리 없다. 왜냐면 감독관 선정은 수험자들이 시험장이 어디 결정이 된 다음에 산업인력가공단이 감독관 저기 어디로 들어갈지 선정하는 것은 나중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독관이 어디로 자기 선생님들이라든가 폴텍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학교로 감독관에 들어갈지는 모른다는 거야. 왜 모르냐? 이제 시험장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장 등록을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감독관을 나중에 선정을 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이제 폴텍 교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나 어디 감독관을 들어가 그러면 거기 감독관으로 딱 들어간다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원정 감독이에요. 원정 감독. 이거 아주 심각해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시키는 인원이 지금까지에 뭐요? 한 60%가 넘었어. 60%, 70%가 100명이 합격자가 나오면 60명, 70명이 이 감독관들에 의해서 자기 학생들 아는 사람들 부정으로 합격을 시키는 게 이 부정감독이지 한마디로 부정감독. 그래서 이제 학교, 학원 그리고 이런 데 연관된 감독관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학교에 폴텍이 많죠. 폴텍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런 학원이나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감독관들이 있어요. 산학 유착 관계에 의해서 한마디로 유착 관계야 유착 관계 하여튼 유착 그러니까 학원들하고 학교하고 깊은 연관이 되면서 이제 술이나 받아먹고 뭐 돈이나 좀 받아먹고 이 짓을 하면서 합격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게 많지. 그리고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감독관도 있어요. 뭐 메트로라든가 아니면 철도공사. 나 감독관으로 나가는데 한번 거기서 보자. 그러면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 가서 딱 보잖아. 보면 아이고 철도청에 보면 아이고 내 직장에 상사가 와서 보내. 그럼 합격 안 시켜줄 수 없지 감독관이. 그런다니까. 기가 막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출제자 통해서 빼다가 오고 폴텍 예전에 그랬어요. 시험 문제 이제 빼다가 오고 그다음 감독관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학생 합격시키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럼 거기 뭐 다닌 사람들 있잖아. 거기 아는 감독관 있잖아.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만 대부분 합격하는 것이고요. 그게 60%에서 70%가 합격을 하고요. 나머지 20% 30%는 뭐예요? 아니 30% 정도는 뭐예요? 자기들이 해서 합격한 거요. 한마디로. 이해 가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제가 재판 받을 때 법정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판사한테. 판사님한테 그랬죠.
원래 이 전기기능장 2차 실기 시험은요, 합격률이 FM대로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합격률이 3%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은 15%에서 보통 24%, 뭐 20%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 조금 빡빡하게 한다고 그래도 한 10% 정도? 10% 정도까지, 이제 10% 정도 선에 맞춰질 겁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웬만큼 하면은 뭐 한 10% 정도까지는 봐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FM대로 하면은 3% 합격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뭐 그리고 카톡 뭐 나만 했습니까? 나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됐는데 왜 나만 타겟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솔직하게 했었어요, 법정에서. 그랬더니 뭐 지금 잘못을 그러면 안 했느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서운한 말이지 나한테는. 응? 나는 일반적으로 웬만큼 그 하는 부정 있지 않습니까? 그 수험생들끼리 하는 부정을 도와줬을 뿐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 부정은 솔직히 말해 전체 부정에 뭐 10% 15%도 안 차지해. 나머지 이제 부정은 뭐예요? 감독관들의 학원들하고 연관된 이 부정들, 예? 그 부정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원들은 나만 제거를 하면은 지네들은 이제 출제자 통해서 이제, 뭐야, 시험지도 빼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는 감독관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기 학생들 합격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기들이 독차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원들이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60의 카톡 사건이지 아마도. 60의 카톡 사건의 본질은 그거였어. 예. 이태민이 죽이고 이제 학원들이나 이런 그 학교 폴리텍 이런 데서 학원들이 전지 학원들이 한번 뺏어 보겠다, 독차지해 보겠다 이런 뜻에 의해서 그 카톡 사건에 신고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뜻 없어. 근데 이거를 뒤집어 까서 보니까 뭐예요? 일반 학생들이 부정 저지르는 것보다 왜요? 학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게 더 많아요. 엄청나게 더 크고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똥 묻은 놈이 경 묻은 놈 나무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게 바로 그 사건이 바로 60의 카톡 사건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하고 같이 터진 게 뭐였어? 그 포항폴리텍 사건이 터졌지. 그건 이제 학원들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깊이 관련된 부정이었지 한마디로. 그게 터지면서 이게 부정의 온상이 드러났는데 그런 포항폴텍과 같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신고된 사건이 뭐예요? 4개가 더 있었어. 4군데. 그러니까 포항폴텍까지 포함을 해서 총 5군데의 시험장에서 포항폴텍 사건과 같은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터진 곳이 바로 이 5군데였었어. 그 중에서 이제 포항폴텍만 잡아서 처리를 한 거지. 그때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 그게 바로 그 저기 뭐예요? 포항폴리텍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5군데 시험장 중에서 이제 포항폴텍 그 시험장만 그때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처벌이 안 됐어요. 왜? 그걸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접 연관이 되고 학원도 연관이 되고 다 연관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산업인력관리공단 국장이 나서서 그거를 막았다니까. 기가 막혀 그거 막고 이제 카톡은 죽이자. 왜? 카톡은 수험생들하고 이제 저하고만 이제 벌인 일이니까 이거는 뭐 자기 손에서 뭐 그건 잘라 버려도 우리가 이제 저지른 건 아니니까 우리가 관련이 된 산업과 관련이 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선에서 끊어서 이제 터트려 버리고 다른 이제 한국 산업과 관련된 이런 포항폴리텍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막자. 왜냐하면 자기하고 깊이 관련된 부정이니까. 그게 바로 그 포항폴리텍 사건이라고. 참 썩어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썩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이 기술계가 이래서 썩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이렇게 학원들이 그런 60의 카톡 사건을 신고하고 이런 나쁜 짓을 벌이고 지네들은 더 나쁜 짓을 벌이고 뺏어 보겠다고 그 짓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더 나빠졌죠.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어요 학원 놈들. 그럼
멍청한 새끼들이야 한마디로. 이 학원 놈들은 진짜 내가 봐도 전국의 그 전기학원에 보면은요, 거기 강사나 이 원장들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다 범법자들이야. 범죄자들, 전과가 있고 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음? 그 간혹가다 이제 강사하는 애들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한두 명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뭐 전과가 없는 애들이고, 대부분 전과가 있는 애들이지 뭐 걔네들이. 아니면 전과가 이제 앞으로 생길 애들이지. 왜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빼다가 그거 하고 뭐 나쁜 짓 하는데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뭐 저도 뭐 빨간 줄은 갔지만 차원이 틀리지 뭐 걔네들 하는 거하고. 어? 하여튼 이 학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능 시험에서 할 수 있는 거, 기능사나 기능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험지 빼오고, 정보 빼오고, 그 다음에 감독관으로 들어가서 아는 사람 감독관을 심어놓고, 이 지들 학생들 합격시키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왜? 기술적으로 뭘 잘하냐 얘기해요. 하는 게 없다 얘기해요. 기술적으로 하는 거 없어. 그냥 자격증 서적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뺏겨가지고 그거 또 보고 해가지고 책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거 가르치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학원들이 뭘 한다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술 연구를 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뭘 해서 내놓는 게 없잖아. 그냥 그 과거에 있던 거 그거 뺏겨가지고 계속해서 관연도 문제 빼다가 그거 가지고서 말이야 교재 만들어서 그거 가르치는 거밖에 더 있어? 그리고 기능 시험에서는 2차 작업형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시험 문제 빼오고 정보 빼오고 감독관으로서 합격시키는 거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또 이 학원들이 이 정기기장 이 시험을 지금 망칠 주범이 되었는데, 기능계 시험 있지 않습니까? 기능계 자격증의 부정을 주도했다고 보면은요, 이 공업고하고 폴리텍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업고등학교도 보면은요, 선생님들 뭐 참 그 애들 가르치나고 애들 뭐 이 대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자격증이라도 하나 있으면 가산 점수라도 붙으니까 그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서 꼭 따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합격시키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능 고등학교 이제 그 공업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면은요,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게 해야 되잖아. 그 대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애들 대학교 안 보내면은 막 그냥 사회 나가서 어떻게 막그 사고 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대학이라도 좀 보내면은 좀 그래도 공부라도 좀 많이 하면 사고를 덜 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공업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선생님들이 그런 짓을 좀 해요. 그런 분들 좀 자제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폴텍도 마찬가지야. 폴텍이 더 심하지. 폴텍이 이 기능계죠. 기능사업 기능 아니 생각을 해봐. 정부 돈 타먹으려고 그 내송공사니 뭐니 그런 거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걸 교육을 하면서 기능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거기 연습을 시켜서 그 감독관 하나 또 딴 데로 가가지고 거기 말이야. 아니면 거기서 시험장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합격을 시킨다니까. 많이도 합격 안 시키지. 그냥 딱 몇 명씩만 딱 눈치 보이니까 합격시키고 이제 말아버리지.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수도 없이 과거서부터 계속 이어왔는데 기능계 자격증의 부정에 주범이라고 하면은요, 가장 오랫동안 했던 주범이라고 하면은 이 기술계를 전체를 망치게 한 사람이라 하면은 어디 가기냐 그러면 공업고등학교 폴텍이 그렇게 했어요.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한 게 아니고요, 부정을 가르친 거예요 정말. 예? 그게 그냥 그게 그냥 그 관행이라 생각하고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부정이었던 거지 한마디로. 이 공고다 폴텍이 좀 심각해요. 지금도 폴텍이 그러잖아. 지금도 폴텍 아주 보면은 아주 곤란해요. 예? 그렇지.
볼 때 보면은 학원, 공업고등학교 볼 때,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하여튼 뭐 부정이라는 게 이게 이 기능계 자격증 쪽에서 뭐 하도 만연하다 보니까 뭐 지금 요즘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시간 좀 지나면요, 한 1년 2년 지나면 또 그래요. 대책이 방법이 없어. 아니 나도 그래가지고 뭐 그 산업인력가공단인데 왜 출제오류도 많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부정이 많냐 이런 얘기를 예전에 그 산업인력가 출제 팀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박씨였는데 누군지 알 겁니다. 오래 했던 사람은 박씨. 이 사람은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서 이게 참 이게 무슨 시험이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산업인력가공단도 이게 뾰족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대요. 왜? 뭐 감독관을 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지 뭐지. 근데 내가 그랬지. 그 제안을 했지. 차라리 그 감독관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검사를 맡기지 말고 그 캠코더로 촬영을 해가지고 동작 뭐뭐뭐 누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작 검사를 해서 그걸 찍어 온단 말이야. 찍어 왔어. 그거 산업인력가 비디오 판독을 하라고 차라리. 그래서 합격 불합격은 산업인력가공단 그 안에서만 하게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누군지 뭔지 모를 거 아니요. 그 채점자 검토자가.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하라 얘기요. 동작 검사에 대해서는 동작 검사 외관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매뉴얼을 딱딱딱 이렇게 정해요. 뭐 무슨 버튼 눌러라 무슨 버튼 눌러라 이렇게 딱딱딱 보고서 불 들어오는 거 이렇게 딱딱딱 보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봐야 생각을 해봐. 20명 시험을 본다 뭐 12명 시험 보던 20명을 본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서 두세 명 정도밖에 작업을 안 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두세 명 분에 대해서 비디오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어라. 그래가지고 산업인력관 그거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저기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감독관들에 의한 부정이 없어질 거 아니냐고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합격시키는 인원이 그리고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저 부당하게 떨어뜨린 일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불량 감독도 없어지고 부정 감독도 최대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서 이제 조력 행위를 도와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 이제 잡아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비디오 판독을 하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 딴짓에서 필답형 같은 걸 집어넣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산업인력가공단 얘네들이 뭐 그 얘기를 말을 듣습니까? 미친놈들인데. 원래 산업인력가공단 그 직원들 자체들도 다 부정에 연관이 되는 자들인데 뭐. 지금쯤이면은 생각해보면 출제자가 누구라고 해서 학원이나 학교에다가 알려줬겠네. 지금 저기 그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이제 산업인력가공단 직원한테 딱 전화를 걸어. 학원에서 원장이 딱 걸어가지고 요번에 출제자가 누굽니까? 요번에 출제 누가 냈어요? 그러면 이거 최 무슨 아무개 씨예요. 네? 최 누구라고요? 그 사람 어디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뭐 보니까 대구 쪽에 저기 어디 뭐 지하철 공사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한다고 딱 거기까지만 알려줘. 그리고 거기까지만 알려줄 테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서 조용히 하자고. 그래서 딱 해서 알려주면 거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최모시기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제 가서 이제 문제를 달라고 그러면 이제 주는 거지 한마디로. 요 시기가 그랬어. 요 시기가 한 45일 남겨놓고 45일 뭐 길으면 50일 정도 해서 한 30일 그 사이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걸 빼다가 이제 한 30일 전에 교육하던 곳이 이제 대전 중에 학원이 하나가 있었지. 그래가지고 저 감독관으로 포항포리대 감독관 들어가게 됐었고. 근데 그게 학원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 난 도대체 학원이라고 그러는데 학원 업으로 등록을 했나? 내가 봐서 학원 업으로 등록을 한 것 같지는 않던데 내가 봐서는.
학원업으로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원업을 등록을 안 하고 그걸 가르친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나 그래서 무슨 학원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 나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뭐 물론 뭐 악어 쓰고 내가 뭐 감정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 생각을 해봐. 조사해서 뭐 넘겨버리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다 필요도 없고 알아서 자멸할 겁니다. 하여튼 그 지들은 이렇게 큰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냥 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저와 같은 이런 부정은요, 실제 부정의 한 15%밖에 안 돼요. 100%에서 나머지 이제 5%는 출제자나 감독관들의 부정인데 이게 대단히 크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70%가 70% 80%가 뭐예요? 감독관들에 의한 부정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계속 그래요. 그 이제 온상이라고 하면 학원, 예, 학교라면 이제 뭐 직업전문학교하고 폴리텍에 해당이 되겠죠. 폴리텍에.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감독관들이 이제 부정을 저지르는 게 가장 많은데, 예,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비디오 판독을 하자. 비디오 판독을 하면은 사진 찍고 비디오 판독하면 되지 않냐. 버튼 뭐뭐만 딱 누르라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거에 채점하면은 객관적이고 얼마나 좋느냐. 그래서 뭐 내가 안다고 그래도 누구 점수 더 주고 그럴 필요도 없고 딱 사진 판독에 의해서 딱 그렇게 하면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대. 안 하대. 왜? 산업인과공단이 원래 그런 이런 학교, 학원 그리고 폴리텍, 예, 이것들하고 유착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착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 그래서 서로 뒤를 봐주기 때문에 이들을 은폐하고 음모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한 게 이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